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겨울, 차디찬 얼음 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그 장면에 열광하는 모습을요. 상상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 놀라운 축제가 지금 한국의 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겨울 축제가 아니라 미국 CNN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방송사와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주목하는 글로벌 겨울 축제의 심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할 이야기는 살면서 세상에서 처음 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이 놀라운 축제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스 맥켄지입니다. 저는 미국 CNN의 기자로 세계 곳곳을 돌며 독특하고 특별한 문화를 조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며 다양한 축제와 전통을 취재했지만 이번 이야기는 저조차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 만큼 독특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달 전 우연히 보게 된 인터넷의 한 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천산 천어 축제, 전 세계 겨울의 7대 불가사에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제 호기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 세계 겨울의 7대 불가사의? 대체 이 축제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글에는 축제의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되어 있었는데 얼음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들과 얼음물 속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은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음 위에서 저렇게 물고기를 잡다니 저게 정말 재미있을까? 아니, 그보다 저게 정말 가능하긴 한 걸까? 하지만 이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겠어.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 나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을 빨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화천산천어 축제를 취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화천이라는 지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축제장의 모습은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얼음 위에 일렬로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운 사람들, 물고기를 잡고 환호성을 지르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축제의 열기를 함께 즐기는 모습까지 저는 단번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K-팝이나 오징어 게임 드라마로 간접적으로 접해본 적은 있지만 직접 한국을 가보거나 한국 문화를 직접 접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다시 알아보던 중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과는 달리 강원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화천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겨울철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유명하다는 정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펼쳐지는 축제라면 얼마나 특별할까 하는 설렘과 함께 저는 강원도라는 낯선 곳에 발을 내딛게 될 제 자신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제가 사는 미국 중부보다 더 춥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한복과 장갑, 따뜻한 부츠 등 겨울 용품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 정도면 얼음 위에서 낚시도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작은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제장을 간다는 설레는 마음에 불안감은 금방 잊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 저는 무거운 가방을 끌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한국의 겨울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화천에서는 어떤 일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며 기대는 더욱 커졌고 13시간의 긴 비행이 지루할 틈 없이 흘러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한국의 첫인상이 저를 화들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은 낯선 땅에서의 불안을 단번에 없애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말을 들으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나라지만 들뜬 마음으로 곧바로 화천으로 떠나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고 서울에서 화천으로 가는 기차에 오른 저는 창밖을 보며 한국의 겨울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눈 덮인 산과 강, 그리고 마을들, 여기가 바로 내가 찾아온 겨울 동화의 나라구나. 몇 시간을 달려 드디어 화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첫 인상과 함께 놀라움의 연속 속에서 축제장의 열기로 가득 찬 분위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축제장에 도착해서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게 된 곳은 얼음 위에서 사람들이 웃고 뛰고 노래하며 산천어 낚시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광경은 정말 세상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얼음판 위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은 낚싯대를 들이우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음물 속에 맨손으로 뛰어들어 산천어를 잡는 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얼음물의 차가움에도 굴하지 않고 물고기를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이를 응원하는 가족들과 관중들은 웃음과 환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광경이 가능하지? 저는 얼음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열정을 보며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아이들은 얼음 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겨울 축제가 아니야. 여기는 겨울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특별한 학교 같은 곳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정면에 얼음 낚시를 하는 코너가 보였어요. 얼음 낚시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저는 곧바로 낚시 코너로 향했습니다. 축제 관계자가 낚싯대와 도구를 건네며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지만 제게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얼음 구멍에 낚싯대를 넣고 천천히 움직이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저는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낚시를 처음 해본 데다 그것도 얼음판 위에서라니 뭔가 어색한 자세로 얼음 위에 앉아 낚싯대를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능숙한 모습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낚싯대를 구멍에 넣으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져 낚싯대가 거의 얼음 구멍 안으로 빠질 뻔했습니다. 주변의 한국인 참가자가 웃으며 저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천천히 해보세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시도했지만 낚싯대 끝이 물속으로 들어간 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야? 라는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끝이 점점 얼어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해봐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얼음 위에서 낚싯대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낚싯대를 천천히 움직이며 물속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질 때마다 드디어 잡혔나 하고 기대했지만 매번 허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연이어 산천어를 낚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약간의 부러움과 더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제대로 집중해야겠어. 저는 낚싯대를 고정하고 숨을 고르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낚싯대를 들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저는 이 순간의 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떠나 이 시간이 무언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차가운 겨울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의 응원이 어우러지며 마음 한구석에 묘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낚싯대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지? 저는 화들짝 놀라며 낚싯대를 살짝 당겼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 묵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물고기야. 저는 점점 긴장하며 낚싯대를 천천히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길이 서툴렀는지 낚싯대 끝이 자꾸 흔들렸고 주변 사람들이 천천히 너무 급하게 당기면 안 돼요 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얼음 낚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화천의 겨울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동화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음 위에서의 낚시 경험은 새로운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서투르고 어설프던 첫 시도에도 불구하고 산천어를 손에 잡았을 때 느꼈던 감격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는 제가 이 축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천어를 잡은 뒤 저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축제의 다른 체험들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썰매 타기, 전통 음식 맛보기, 그리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맨손 산천어 잡기 체험까지 모든 것이 눈부시게 흥미롭고 신기했지만
얼음판 위에서 낚시와 달리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체험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맨손 체험 구역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얼음물 속에 뛰어든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저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라는 의문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본 어떤 체험과도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 속에 용기를 내어 방수복을 입고 얼음물로 들어가는 순간 차가운 물이 피부를 스치며 온몸을 감싸는 감각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이건 정말 미쳤어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저는 손발이 얼어붙는 느낌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으니 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더욱 재빠르게 도망갔습니다. 천천히 움직여야 해요. 물고기가 사람 움직임에 민감하니까요. 근처에 있던 한국인 가족이 저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움직임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절하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속에서 몸의 균형을 잡으려다 미끄러지면서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방수복 위로 튀어오르고 순간적으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큰일 났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주변 참가자들은 저를 보고 놀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워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미끄러지기 마련이에요. 그의 말은 저를 안정시켜 주었고 저는 차분히 다시 몸을 추스르고 물고기를 잡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 손끝이 점점 둔해졌지만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속에서 작은 반짝임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서둘러 손을 뻗었고 마침내 한 마리의 산천어를 두 손으로 꽉 잡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차가운 물 속에서 힘겹게 잡은 물고기는 제가 이겨낸 도전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또 다른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낚시 체험이 끝난 후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전통 음식을 시도하기 위해 식사 구역으로 갔습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이 준비된 가운데 저는 산천어 구이를 선택했습니다. 신선한 산천어가 그릴 위에서 구워지며 풍기는 고소한 향기는 너무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음식을 주문하고 받아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천어 구이의 향이 너무 강렬했던 탓인지 근처에서 지나가던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저를 향해 다가와 불만을 표했습니다. 딱 보기에도 맛없어 보이는데 이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요? 그는 제게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 한국인 가족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저를 도와주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외국인 관광객에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구운 거라 한 입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들의 배려 덕분에 상황은 금방 해결되었고 저는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축제장에서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따뜻함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었고 이는 제가 화천 산천어 축제를 단순한 겨울 축제가 아닌 사람들의 따뜻함과 연결되는 특별한 장소로 느끼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하루 동안의 경험을 되새기며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의 낚시, 차가운 물 속에서의 도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갈등 속에서 배운 것들.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든 따뜻함이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화천의 겨울축제에서의 여정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던 화천의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축제장으로 가는 길은 활기찼습니다. 전날 얼음 낚시와 맨손 산천어 잡기 체험에서 얻은 흥분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며 이 축제가 왜 특별한지 깊이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축제장에 도착하자 안내문과 현수막의 얼음 조각 전시장이라는 그림과 글이 눈에 띄었어요.
분명히 어제 축제장에 왔을 때 얼음 조각 전시장은 못 본 것 같은데 의아해하면서 다시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 축제장 한가운데가 아니라 주변에 10분 정도 걸어가면 얼음 조각 전시장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시장이 별도로 떨어져 있다니 그곳까지 가는 길은 어떨까? 처음 알게 된 정보에 약간 놀라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안내판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조각 전시장이 위치한 공간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길이 눈으로 덮여 미끄럽기도 하고 방향을 헷갈리게 하는 골목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건가? 몇 번이고 지도를 확인하며 걷는 동안 저는 축제를 찾으러 온 다른 방문객들과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한 한국 가족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얼음 조각 보러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묻자 그들은 친절히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잘 찾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몇 분 더 걸어가니 눈 덮인 길 끝에서 얼음 조각 전시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안쪽 한 고등학교 근처에 있었던 전시장은 축제의 시끌벅적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고요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전시장 주변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과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치 숨겨진 예술의 공간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전시장의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전시장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산천어를 테마로 한 다양한 얼음, 조각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정교함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야. 한 작품은 멋진 성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을 이어서 만들었는데 그 세밀한 표현력은 실제 성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람객들은 조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감탄을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얼음으로 만든 2층 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얼음의 투명함과 빛의 반사가 어우러져 마치 실제 왕자와 공주가 사는 듯 보였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조각의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며 작품에 담긴 정성과 기술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얼음 조각을 감상하며 저는 전시장에서 만난 한 조각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음 조각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얼음을 깎고 다듬는 데만 몇 주가 걸립니다. 성조각은 특히 더 많은 정교함이 필요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해요. 그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조각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이 작품들을 보며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감동받는 모습을 보면 모든 수고가 보람으로 바뀝니다. 얼음 조각 전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예술과 현대적인 창의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전시장을 나와 축제장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결 쉬웠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길과 눈 덮인 풍경이 저를 반겼고 저는 축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다음 모험을 상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얼음 조각 전시장은 단순히 볼거리가 아니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였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겨울이 가진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특별한 공간이었지. 다시 축제장으로 돌아온 저는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산천어 요리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음식 부스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뜨끈한 국물 요리와 산천어를 주재료로 한 요리를 즐기며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겨울왕국의 중심지 같군. 저는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축제의 따뜻한 에너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산천어 요리를 직접 맛볼 수 있는 부스들이었습니다. 작은 나무 간판에는 산천어 튀김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스에서 나오는 연기와 고소한 냄새가 저를 유혹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앞서 줄을 선 사람들은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제가 주문한 산천어 튀김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산천어 튀김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한 입 베어 물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튀김의 완벽한 조화가 느껴졌습니다. 함께 제공된 소스는 한국식 간장 베이스로 튀김과 완벽한 궁합을 자랑했습니다. 이건 진짜 중독성이 있어
튀김을 먹으며 추위를 잊고 맛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은 겨울 추위 속에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한국인 방문객은 산천어 구이가 축제의 대표 메뉴 중 하나라며 다른 메뉴들도 꼭 시도해 보라고 추천했습니다. 특히 산천어 구이와 회도 맛있어요. 구이는 고소하고 회는 정말 신선해서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구이는 이미 먹어봤으니 다른 부스를 들러보다가 회가 보이면 먹어보기로 했어요. 튀김을 먹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회를 파는 부스가 있었고 금방 그 부스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회를 먹어보려고 곧장 그 부스로 달려갔죠. 눈앞에서 갓 잡은 산천어를 숙련된 손길로 썰어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신선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접시 위에 얇게 썬 회가 담겨 나오자 고추냉이와 간장을 곁들여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얼음판 위에서 낚은 물고기가 이렇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정말 예술이야. 산천어의 회는 저에게 새로운 미각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먹거리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덧 해가 저무는 것을 느꼈고 축제장은 금세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들과 연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웃으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되었고 그 광경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축제의 따뜻한 에너지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겨울밤의 차가움을 모두 잊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제 저는 축제장의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느낀 모든 경험을 기사로 정리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산천어를 낚던 순간부터 맛있게 요리된 산천어를 먹던 감동, 그리고 축제장의 다양한 볼거리와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그 어떤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으로 남았습니다. 이곳 화천은 단순한 축제의 장소가 아니야. 사람들에게 겨울을 즐기는 법, 그리고 추억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마법 같은 곳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숙소로 돌렸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화천의 겨울 아침은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찌르며 겨울의 깊이를 실감나게 했지만 축제장은 여전히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축제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특별한 경험들을 하나라도 더 담아가야겠다는 다짐으로 저는 축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활기찬 체험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달고나 만들기 체험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부스로 다가갔습니다. 불판 위에서 설탕이 천천히 녹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신기함과 긴장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작은 불 조절의 실수로 설탕이 타거나 굳어버릴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이 단순한 작업이 생각보다 도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녹인 설탕에 소다를 추가하고 빠르게 섞은 후 모양틀을 눌러 완성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생각난다 라는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드라마의 긴장감 넘치는 달고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달고나가 제대로 굳을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며 이번엔 완벽히 만들어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산천어 모양이 선명하게 찍힌 달고나를 손에 들고 보니 이 작은 간식이 단순한 놀이를 넘어 추억과 재미를 주는 체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고나 체험을 마친 뒤 저는 축제장 한쪽에서 사람들이 활을 들고 활쏘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스포츠 중 하나가 활쏘기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기회야 라는 생각에 곧바로 양궁 체험 부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활과 화살을 처음 잡아본 저는 너무 세게 당기면 화살이 빗나가요라는 직원의 조언에 따라 천천히 활을 당기며 관역을 겨냥했습니다. 처음 두세 번의 시도는 관역을 아예 빗나가거나 가장자리에 간신히 닿는 수준이었습니다. 옆에서 응원하던 한국인 가족들은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해요 라며 웃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화살을 쏘는 순간 화살이 관역의 중심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작은 박수와 환호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붙어 몇 번 더 시도했고 마침내 관역 중심에 명중했을 때 느껴진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체험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활을 잡고 서 있는 동안
마치 겨울의 사냥꾼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저는 축제장의 곳곳을 떠올렸습니다. 얼음 위에서의 낚시, 전통 놀이와 체험, 그리고 소망을 담은 작은 트리까지. 모든 경험은 저에게 이 축제가 단순한 겨울 이벤트가 아닌 사람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축제를 마무리하며 저는 CNN 기사로 이 경험을 정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모든 순간들, 얼음 낚시에서의 설렘, 전통 놀이에서 얻은 웃음,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교감까지. 이 모든 것은 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 한국의 축제장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누구든지 동화 속 한 장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되는 기사로 이 축제의 매력을 전하려 합니다. 특히 화천 산천어 축제는 이제 한국 내에서만 머무는 축제가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천을 찾아오며 이 축제는 점차 전 세계적으로도 그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겨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축제는 단순히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따뜻한 정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문화 전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4년에 이 축제를 놓치셨더라도 2025년에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화천의 겨울은 단순히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과 특별한 감동을 선물할 것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겨울 축제입니다. 그 열기와 감동을 직접 경험하며 여러분도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느껴보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